얼마나 통행이 중대 통제된 가운데 정밀 안전진단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시는 골프 보강에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장기간 뉴스 소리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라방 특별한 수소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 FC로 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국내에 국한돼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글로벌 사업을 시작했고, 글로벌 사업이 지금까지, 올해 7월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한 국가, 터키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터키에 제가 직접 또 방문을 해서 터키 파트너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 글로벌 사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공개로 안내 보낼 예정이에요. 이 정보들을 많은 다른 센터, 우리 센터 아니면은 못 듣습니다. 많은 다른 센터들이 이 정보들을 어, 노심초사 달라고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절대 안 줘요. 우리만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 송출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방송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 송출하더라도 비공개로 그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크게 들리나요? 네.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잡아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 됐어. 이번에 제가 방문한 곳은 터키예요. 튀르키예. 어, 재작년에 지진이 났던 곳이죠. 엄청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곳이고, 우리 지구 반대편이에요. 우리나라랑 시간차가 한 6시간 정도 나는 곳이고, 터키의 애터미가 이제 들어간 것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되었고, 3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해마다 첫 해에는 200%, 두 번째 해는 400% 이상의 그런 매출 성장을 일으키고 있고, 왜 그러냐고 조사를 해보니, 터키에는 이 한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하는 그런 국가. 그리고 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국가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어,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6월 19일부터 7월 2일 약 보름간의 그런 일정으로 터키를 방문했는데, 터키는 이 서북 쪽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있습니다. 통로에 있는데 터키는 아시아에 속하죠. 아시아. 유럽에 속하지는 않고 아시아에 속하는, 유럽연합은 아니에요. 아시아에 속하는 국가고, 어, 우리나라보다 땅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가는데 차로는 48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국가고, 비행기로 가는 것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이스탄불이었고요.
이스탄불에서 동쪽 끝 나라인 으드르, 그다음에 안탈리아, 이즈미르, 예스키시헤르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석세스를 마치고 우리가 하타이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에 가서 더운 지역 지방에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지금 여름 시즌이라서 굉장히 더웠고요. 기온이 거의 43도, 40도를 웃도는 기온이었어요. 북쪽 지방에 있었을 때는 좀 그래도 나름 나았는데 이 남쪽 지방에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정말 살인 일정으로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요. 터키에 처음 도착해서 같이 간 분이 우리 손차수 본부장님입니다. 손차수 본부장님과 제가 첫 방문을 고 제가 손차수 본부장 같이 간 이유는 손차수 본부장님은 글로벌 사업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태국 사업도 열심히 펼쳐 나가셨고 또 그 무엇보다 글로벌 사업에서 실패를 많이 해보셨어요. 성공을 많이 한 것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아시니까 저희에게 저 같은 글로벌 초보한테 굉장히 많은 가이드를 해주셨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같이 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같이 둘이서 터키에 발을 디뎠습니다. 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탔던 택시 기사 리크루팅하고 전화 연락처 주고받고 애터미 전달하고 애터미 제품 나누고를 테스트 해봤어요. 테스트 해봤는데 뭐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번역기 하나만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면 전 세계 어떤 국가에 가도 의사소통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영어권 나라 가면은 우리가 영어책, 여행책 하나씩 들고 가고, 중국에 가면 중국 책, 뭐, 기본적인 문구가 적힌 책을 들고 갔다면,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돼요. 그리고 이 택시 기사들이 본인들도 외국인들을 많이 태우니까 번역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는 그 공항에서 호텔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분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식당에 가서 케밥 본부장님하고 먹었습니다. 이 케밥을 먹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음식값이 저는 터키 가기 전에 이렇게 식당값이나 음식값이 물가가 비싸다고 그래서 뭐 고만고만하겠지라 생각했었는데 정말 비쌌어요. 진짜 나라는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냥 그 외부에서 이렇게 에어컨도 식당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음식을 골라서 이렇게 먹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의 1인당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이 케밥이거든요. 우리가 프레이트 3개를 이렇게 먹었는데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통역입니다. 통역. 통역은 어떻게 구했냐? 통역은 우리 팀원이에요. 팀 FC. 우리가 뭐 별다르게 이렇게 통역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우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리크루팅이 됐고 우리 팀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한국어를 하시는 분을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우리 팀의 통역으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 드리고 있고요. 이 통역분이 굉장히 한국 애터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터키 가기 전에 이분이 한국으로 먼저 오셔서 저희가 한번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 저희 센터에도 방문을 하시고 체험도 시켜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 마인드가 좋으신 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갔던 나라는 이 이스탄불을 출발해서 이 오른쪽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국가예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국가와 이 밑에 쪽은 이란이라는 국가입니다. 저 국경에 접해 있는 으드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터키는 동쪽과 서쪽에 그런 좀 경쟁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역 차는 좀 있잖아요. 근데 터키는 좀 심해요. 동쪽 사람들하고 서쪽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지역 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터키 기준으로 서쪽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동쪽 지역은 거의 낙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동쪽으로 갔을 때 비행기 내리기 전에는 산엔 아무도 없고 너무너무 황당한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터키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정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했는데 어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첫 방문인데 이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이 과연 모일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컨택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채팅으로만 나누었던 사람들이 과연 내가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일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 처음 이제 그 으드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저희가 첫 방문 지역을 공항까지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우리를 태우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힘을 터뜨리고 메라바 라고 하는 게 터키사거든요. 아니, 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죽까지 터뜨려가면서 환영을 해주고, 이게 뭐냐면, 제 생일 케이크입니다. 제가 6월 26일이 제 생일인데, 6월 19일 날 도착을 했는데, 미리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어떻게 제 생일을 알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 생일을 알았는지, 제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고, 생일 파티까지 열어주시고, 여기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의 동네 사람들 다 오신 것 같아요. 사진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거의 근데 으드르라는 이 지역이 좀 시골 같은 그런 동네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시골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다 우리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등록돼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처음 봤죠. 등록돼 있는지도 몰랐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빵도 먹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다음 날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가기 위해서 갔다가,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으로 육로로 입국하는 입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으드르에 있는 아라산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더라고요. 기온은 34도인데 이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산에 이 조그마한 티코를 타고 이 티코거든요, 티코. 이 조그마한 티코를 타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그 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 저희 제품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홍보 잘 안 됐어요. 너무 덥고 이 제품을 홍보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순수한 마음에 이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홍보는 잘 안 됐습니다. 하여튼 아라사란을 보고 내려와서 저녁에 이제 터키의 문화 중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저녁에 공원이나 이런 밖에 산책하러 나가면 가족들끼리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맛있는 거 각자 각 집에서 싸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막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예전에는 제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는 뭐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을 가도 거기에 돗자리 깔고 막 가족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 식사도 하고 했었던 것 같고 텐트도 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광경들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터키는 공원을 가니까 군데군데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군데군데 모여서 집집마다 음식 한 가지씩을 싸서 와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저녁마다 그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교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애터미의 이 리크루팅, 그러니까 애터미가 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사람들끼리의 교류, 만남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 터키라는 국가에서의 애터미가 더 빠르게 활성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서 느꼈어요. 가서 그 공원에 가족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족들 모여 있는 데서 일어나서 세미나를 하고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여기서 이제 백만갑을 시작합니다.
공원에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제품을 소개를 하고. 근데 한국에서의 백만갑과 이 터키에서의 백만갑은 완벽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제품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한국 사람들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눈에는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원에서 저희는 가입도 많이 시켰고 공원에 온 사람들한테 제품 소개도 많이 했고 또 멤버십들도 늘어났고 그 공원에 온 사람들과 같이 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공원에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저녁에 영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헤어지는데 이제 연착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공항에서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같으면 만약에 5시간 연착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렸다 가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들 안 가요. 우리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손 안 들어주고 그냥 가족 같은 아자, 거예요. 아자, 아자. 저도 본 거죠. 바이바이. 우리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인사하고 그냥 가족처럼 2박 3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고 나서도 막 같이 있던 사람들 막 우는 그런 장면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하여튼 정말 정 많은 그런 국가였던 기억이 있고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그런 첫 방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으드르에서 안탈리아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이스탄불을 거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안탈리아로 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안탈리아로 가는 비행기를 못 탔어요. 못 타서 이스탄불 가서 거의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안탈리아로 갔는데 안탈리아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이 세미나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도착했는데 호텔에 이 자리를 엄청 많이 깔아놓으셨더라고요. 한 50석 이상 되는 자리를 깔아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탈리아에 이 리더 한 명 빼고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과연 이 자리가 메워질까? 5명 앉혀놓고 이 큰 곳을 대관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 안탈리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고 뒤에 이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가지고 정말 이런 세미나를 할 줄은 전 진짜 꿈에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성대하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진짜 격식 있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2시간 꽉꽉 채워서 저희 제품 사업 설명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 통역 하시는 분이 정말 이 스킬이 날로 날로 늘어간다는 거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우리 줌에서 통역할 때는 그렇게 실력이 그다지 좋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베테랑처럼 본인이 질문 나오는 웬만한 거는 다 받아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통역을 정말 잘 구해야 되네.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는 통역이 생명이라는 것을 느꼈고, 또 리더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각 지역의 리더를 정말 제대로 만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해갔던 팀 FC 현수막을 앞에 놓고 첫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팀 FC 현수막을 처음 꺼냈던 것 같아요. 꺼내서 이 사진을 찍고 사람들과 또 마치고 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이 초대하신 분들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초대하신 분까지 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마치고 후속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우리 온라인에서 만났던 팀원들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났던 팀원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밤까지 남아가지고 저희하고 담소를 나누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했던 대화 내용들이 어떠냐면 보통 한국에서는 애터미 하는 사람 만나면 애터미 사업에 이제 흠뻑 젖어서 진짜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애터미 사업이 너무너무 좋구나. 진짜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대화가 잘 오고 가지는 않았던 기억이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는 진짜
그 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애터미 얘기해요. 아,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애터미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고, 애터미 사업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대화의 내용들로 계속해서 대화를 했고, 또 호텔 직원들 지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제품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앉혀놓고 제품 체험도 시키고, 그런 애터미만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을 하니까 저희가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요, 그때. 근데 하나도 안 피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셋 다 같이 갔던 손차장님 저 그리고 우리 통역 다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잠을 자고 우리는 곧바로 이즈미르에서 이즈미르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누르길이라고 하는 요번에 두 번째 세일즈 마스터였어요. 우리 팀에서 두 번째 세일즈 마스터를 달고 석세스 아카데미 무대에서 세일즈 마스터 달성했다고 무대에도 올랐던 이분이 공항까지 또 모시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세미나 장소까지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거의 매일매일 줌 미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나누던 분이에요. 소통을 나누던 분인데 지구 반대편에 넘어가서 만났을 때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인사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도 막 수다 떨면서 가는 우리 온라인에서 지방 사람들 직접 만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글로벌 사람들을 이 줌에서 계속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하면 남의 집에서 잠을 잘 안 재우잖아요. 불편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좀 불편해 하잖아요. 보통 한국 문화가. 근데 터키는 안 그래요. 당연히 본인 집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호텔에서 자는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우리 집에 와서 자, 우리 집에 와서 자 하는데 근데 집이 뭐 넓고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에요. 그 일상에 온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문화고 그 터키 리더분들이 일러주시는 게 그 문화에 네가 터키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고 남의 집에서 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 우리 리더 집에 가서 짐을 풀고 숙박을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숙박을 시작하는데 역시나 저녁에 이 동네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공원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몰려서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또 저녁 내내 애터미 얘기입니다. 애터미 얘기. 계속 애터미 얘기하고 또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브닝 케어 하면서 뭐 하는 장면이냐면 제가 그 스타마스터 도전을 터키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한국 우리 리더분들한테 이제 직급 도전 다 맡겨놓고 저는 터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터키에도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주자가 있었어요. 여기 다이아몬드 마스터 주자분인데 이분도 너무너무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 가지고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그냥 포인트 생각이에요. 포인트 생각. 내가 오늘 넣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밖에 있어도 줘줘.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컴퓨터 켜가지고 앉아라. 이 다 주자들이거든요. 우리 세일즈 마스터 주자들. 주자들하고 계산하면서 포인트 주문받은 거 입력시키고 그날 할당된 거 포인트 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한국에서는 센터에서 센터 식구들하고 그렇게 우리 직급 도전할 때 포인트 맞추고 매 저녁마다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이 터키에 가서 터키 사람들하고 이렇게 포인트 맞추고 직급 같이 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이제 터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진짜 이게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눈 사람들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 애텀이란 도구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3년 동안의 터미를 배웠던 거를 전수시켜 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전수시켜 줬는데 받아들이고 그거를 활용하고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애텀이라는 도구만 있으면 내가 어딜 가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고, 이 직급 도전자들하고 이 30일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직급 도전이 끝난 날까지. 끝나고 났을 때는 진짜 서로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아주 좁은 식견으로 보면 진짜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냥 한국 사람들의 흔히 이렇게 백만감 나가면 하는 그런 반응들, 그리고 지인한테 터미를 전달했을 때의 반응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전 세계는 넓어요. 세계는 넓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애터미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더 훨씬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온이 거의 43도, 제가 그때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43도 기온이었는데 야외 세미나를 잡아 놓으셨어요. 야외 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더위 속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괜찮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져갔던 이 정장 수트는 입지도 못하고 그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뭐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한 거죠. 익숙했고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 이즈미르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 싹 다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는 또 이제 저녁에 이분들은 문화가 누가 손님이 오면 그래도 가장 좋은 곳에 손님을 접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서 이즈미르에서 가장 높은 부산으로 따지면 황령산 정상 정도 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우리를 초대를 해서 이렇게 야경도 보여주고 여기서 제품 얘기도 하고 정말 앉으면 그냥 애터미 얘기로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터키 문화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해요. 지갑 꺼내면 그게 실례래요. 처음에는 아유 그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해서 지갑을 자주 꺼내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밥값을 별로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접을 받으면서 본인들끼리는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잘 정착이 돼 있어요.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나눠서 돈을 걷던데 손님들은 절대 지갑을 못 꺼내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우리 이 라인이 같은 라인이 아니거든요. 이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이랑 또 달라요. 같은 이즈미르인데 우리가 팀이 우리 한국 리더에 따라서 이렇게 팀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또 다음 날은 다른 쪽 리더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따로따로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렇게 따로 개별 미팅을 했고 또 저녁에는 또 한 군데서 파트너들을 모아서 미팅을 하고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저녁에 이 라마쿤이라고 하는 터키 음식이었는데요. 이 라마쿤이라는 거를 먹으면서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애터미 온라인으로 만나셨던 분들이에요. 온라인 우리 리크루팅 시트를 통해서 가입하셨던 분들이셨는데 또 만나서 진짜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다음날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다음 날은 우리가 그냥 아침 먹으러 나갔다가 그냥 아침 먹으러 간다 해서 이 차림으로 갔어요. 아침 그냥 자고 일어난 그 바로 갔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근데 뭐 만나러 가야 된다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소장이 복장도 좀 그렇긴 한데 가서 의사들 본인들이 근데 이 의사가 누구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백만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컨택했던 분인데 오늘 한국 사람들 왔으니까 빨리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가서 이 의사한테 또 애터미 제품 전달하고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하고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또 이날 저녁에는 터키에 있는 다른 라인의 리더, 첫날 우리 차 태워줬던 리더 집에 가가지고
또 아까 그 집 아니에요. 이분은 세일즈 마스터고 아까 그분 다이아몬드 마스터고 이분 집에 가서 또 저녁 식사 이 접대 받고 가는 곳마다 진짜 이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이 즐겁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르에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에스키쉐히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센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센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센터냐 하면 이분이 예전에 애터미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 조직으로 라인 변경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전에 있던 그룹에서 사업을 하다가 애터미 사업을 잠정 중단하시고 이 센터는 그대로 두고 근데 그때 사놓았던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판매하면서 그래도 애터미 사업을 내려놓지는 않으시고 탈퇴가 될 때까지 1년 기다렸다가 아주 우연찮게 우리 그룹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가니까 이게 센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좋은 센터를 차려놓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이 오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센터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짚어드리고,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리고 센터 코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지금 이분이 저희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세일즈 마스터, 터키는 센터 창업 조건이 우리나라는 그 세일즈 마스터를 12번 달성을 하고 오토 판매사 핀을 받아야 센터장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터키 글로벌은 6개월 안에 3번의 세일즈 마스터만 달성을 하면 센터 코드가 주어지고 센터 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다녀간 뒤로는 지금 계속해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서 3번의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했고 7월 하반기에 다시 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저녁에는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그 터키에 있는 그 리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망의 석세스 아카데미 이 터키 석세스 아카데미에 터키가 오픈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박한길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티켓을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스타마스터 분들한테 티켓을 배분해 주잖아요. 그래서 스타마스터들이 본인 매출에 따라서 티켓 수가 할당이 되거든요. 제가 많이 스타마스터인데 저는 다음 달부터 이제 티켓 담당자가 되는데 제 매출이 높으면 석세스 아카데미 티켓이 많이 나오고 매출이 낮으면 티켓이 조금 나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나누어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게 됩니다. 근데 항상 티켓이 모자라죠. 제 산하에 뭐 20장이 나와도 우리는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한 사람이 40명, 50명이니까 항상 모자란데 그 모자란 표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스텝을 합니다. 스텝을 하면 표가 한 또 몇 장 나와요. 그 표를 받기 위해서 그 표를 받아서 파트너들한테 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스텝을 하는데 진짜 어렵게 힘들게 구한 석세스 아카데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모집해서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를 하는데 당일날 아침에 그냥 잠수 타고 안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피눈물 나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예 못 올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못 온다 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가 없으면 초대를 못 하니까 투표를 어떻게 구하시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터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오신다 해서 저희한테 할당된 표가 몇 장인 줄 아세요? 10장이에요, 10장. 10장 할당이 됐어요. 10장 할당이 됐는데 그 전날 10장 더 준다고 해서 20장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근데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인원이 111명입니다. 우리 팀에서. 111명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기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20장 빼놓고 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오라고 할까요?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왜?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마련할 방법을 찾으려고. 근데 갔는데 보안이 엄청 철저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서 제가 20장 표를 받아서 그 표를 받아서 20명한테 먼저 온 20명한테 쫙 나누고 표를 짱그지 마라 그랬어요. 표를 팔에서 당기면 짱기는 그런 표였는데 20명을 앉혀놓고 표를 싹 걷어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20명 표 채워서 들이보내고 그래서 60명이 왔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60명이 온 파트너들을 석세스장에 다 앉혀놓고 놨더니 뒷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보안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표를 미리 사전에 신청 안 한 사람은 안으로 안 들여보내주는데 잡상인도 많고 하니까 안 들여보내주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유동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그래도 더 많은 파트너를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파트너들을 초대하지 못했었거든요. 터키가 100명 온다고 하면 20명밖에 안 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는데 60명 정도가 왔어요. 이 전날에 이 석세스 아카데미 장을 가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뭐 석세스 아카데미 열리는 거와 별반 차이 없이 정말 성대하게 정말 큰 호텔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회장님 오신다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사진 찍을 수 있게 해놓고 전날에 벌써 우리 왔다고 온라인 파트너분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간단하게 세미나 하고 또 우리가 애터미 얘기하면서 이 여기 오셨던 분들은 이스탄불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트랩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오셨던 분들 이즈미르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넘게 오셨던 분들 그런 전국에 있던 분들이 열정 있는 분들이 비행기 타고 이 이스탄불에 다 모였었어요. 당일날에는 60명 오셨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다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고 고속버스로 오신 분들은 뭐 기본 9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그 고속버스를 타고 석세스 아카데미장으로 오셨어요. 정말 열정이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터키 분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부산 사람도 석세스장 아카데미에 잘 안 가는데 이 터키 사람들은 전국에서 진짜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비행기 타고 넘어오시고 막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 터키라는 나라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모습 제가 보자마자 바로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세일즈 마스터 가셨던 분이 무대에 올라가서 수상을 하셨고 또 이 석세스장에 오신 분들 군데군데서 또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우리 체조 석세스장 가면 우리 체조 하잖아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아주 성대하게 마치고 이날 로열 마스터 승급식이 있었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끝나고 났을 때 파트너들의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고 하니까 진짜 정답은 세미나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글로벌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느꼈던 감동, 열정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런 열정들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방향성을 잡은 게 아,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이 세미나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이 60명이 전부 다 모여서 식당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이때 세일즈 마스터들 승급하신 분들 축하 파티도 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다 전국에서 오셨던 분들이라 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진짜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온라인에서 줌에서만 봤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전부 다 가족 같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 자리에 모이면 서울에 가서 같이 식당에 모이면 가족 같잖아요. 각자 떨어져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일정이 끝나가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끝나면 좀 실만도 할 텐데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쉴 시간 없습니다. 바로 하타이라고 하는 이 하타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진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터키에서 가장 뜨거운 곳, 48도, 49도 막 이런 동네예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다행히 40도 초반 온도였는데 너무너무 습하더라고요. 습한데 아 오늘 정말 날씨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도 좀 그렇게 활성화된 곳은 아니어서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거의 온라인 팀원들이 절반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리더분께서는 몇 명 초대를 안 했는데, 온라인 팀원분들이 또 아다나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가지엔테프 계시는 분들,
그 전부 다 오셔가지고 자리를 꽉꽉 메워주셨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카페 가서 세미나 할 줄 알았는데 세미나장도 빌려 놓으셨고 이렇게 그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그 장소에 가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때 제가 이날 스타마스터를 달성 발표가 나는 날이었는데 이날 우리 파트너분께서 또 팻말까지 이렇게 스타마스터 달성한 걸 축하한다고 하는 상장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상도 받았고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또 즐겁게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저녁에는 또 집으로 초대가 됐어요. 이거는 파트너 집 아니고 파트너 친구의 집이었는데 이게 터키 전통 음식이래요. 집에서 이렇게 막 잣 같은 그런 그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손으로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터키 식당 갈 때마다 나오는 음식이거든요. 요런 음식을 할 거라고 초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서 또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이제 이쯤 되니까 뭐 어색하지 않았어요. 현지 문화에 좀 적응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우리 보름 동안 통역을 해주었던 우리 유스를 집에 갈 때 9시간 버스를 타고 돌아갔어요. 터키는 뭐 기본 9시간, 10시간이니까 거리가 하타이에서 버스를 태워 보내고 우리는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스탄불 본사에서 터키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뭐 터키에서 일어나는 유인행위, 그다음에 뭐 터키 제품 가격 인상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터키 그 본사는 조그만해요. 자그만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그 본사 지사를 구성을 해 놓으셨고 제품을 이렇게 진열해서 그냥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아기자기한 그런 곳에 위치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처음으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둘이서 이스탄불 관광을 했어요. 이스탄불에서 페리도 타고 진짜 저녁 다음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둘이서 이 터키 사업의 그런 성공적인 방문을 기념하면서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만 했던 그런 사업을 이제 또 직접 갔잖아요. 터키로 가서 제가 그 겪어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글로벌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니까 우선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셔서 글로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글로벌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택 방법. 우리가 온라인으로 컨택은 하지만,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첫 번째로는 제 지인을 통해서 했던 거는 아니고, 그 리더 한 명을 잘 잡아서 그 리더가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망회원의 명단 작성, 이거는 성공의 8단계 중에 우리가 세 번째 단계, 명단 작성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인이 만약에 해외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의 명단을, 여러분들 해외에 있으신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어플은 유료예요, 유료. 제가 터키에서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한 분을 이 헬로톡에서 만났습니다. 헬로톡에서 만나서 정말 그 한 달 동안은 애터미 얘기보다는 소통을 많이 했어요.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내 가족이 어떻고 하는 그런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을 한테 자연스럽게 애터미가 흘러 들어갔고, 그 신뢰관계가 끈끈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터키 사업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헬로톡에 들어가면 터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국가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 사람도 컨택을 해서
1시간 만에 영상통화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또 했었는데요. 하도 그 우리 스폰서님들이 중국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또 연락하는 친구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이 헬로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헬로톡 유료예요, 여러분. 유료예요. 무제한 한 10몇만 원 합니다. 근데 한 달 하면은 7,000원, 8,000원 정도 주면은 월 정기권 끊을 수 있으니까 그거 끊어서 이 언어 배우는 어플이거든요. 언어 배우는 어플인데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컨택하고 싶은 나라 선택해서 컨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연령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성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처럼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게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언어 배우는 어플이라서 여기도 뭐 강퇴 이런 거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받아요. 바로 컨택하자마자 애터미 아세요 하면 바로 신고당해서 아이디 삭제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끈끈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또 인스타그램. 저는 한국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사실 온라인으로 활동할 때 인스타 거의 잘 안 했었거든요. 그냥 가끔 가다가 한번 올려주는 정도로만 인스타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 글로벌 인스타를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 뭐 하면 컨택이 되면 그 사람들의 친구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DM을 보낸다거나 그 사람을 팔로우 해가지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DM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컨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각지의 유료 광고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유료 광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유료 광고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왔던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다 배웠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여기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에는 지역이 설정이 가능하고 또 이제 광고 기술은 뭐 아주 간단하니까 지역 선택을 해서 우리 오토 리크루팅 시트라는 그런 시트를 활용해서 리크루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은 소통을 통해서 오토 리크루팅 시트 보내주고 오토 리크루팅 시트에서 사업자 선택하면 가입 링크 보내주는 방식. 한국이랑 똑같죠? 우리 한국에서 오토 리크루팅 시트 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다양한 방식으로 리크루팅을 진행한 거예요. 한 가지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오토 리크루팅 시트.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쓰는 오토 리크루팅 시트를 터키 말로 바꿨어요. 터키 말로 바꿔서 이렇게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름 뭐고, 뭐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제품이 관심이 있는지 사업이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들 스스로가 궁금한 부분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자를 선택하면 내가 바로 가입 양식을 보내줘가지고 가입까지 시키는 방식. 가입시키고 나서 가입된 사람들하고 끈끈하게 소통하면서 내 사마람으로 만들고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들을 시스템에 참여시키고 참여시킨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룹을 늘려나가는 방식.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컨택은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온라인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내 파트너들한테 온라인으로 컨택은 했지만 파트너들한테는 무조건 오프라인을 시켰어요. 왜? 터키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는 이 온라인으로 컨택은 하지만 오프라인을 반드시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온라인이란 도구는 부스터 역할로만 활용을 하시라고 하는 게 이런 노하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터키에서는 아예 온라인으로 가입되신 분, 뭐 신규 트레이닝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하고 그냥 바로 오프라인 밖으로 내보냈어요. 내보내서 지인 만나고 사람들 초대해서 로션 발라주고 이 앱솔루트 체험하고 이브닝 케어 체험하고 이렇게 복제를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한 단계로 복제가 되어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 줌 미팅을 개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줌 미팅을 뭐 터키는 지금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스템에 초대를 하면 되지만 다른 국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하는 그런 줌 미팅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줌 미팅을 하려면 또 그 통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트너들을 줌 미팅에 초대를 하고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줌 미팅에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세미나. 각 국가마다 지역별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 지역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세미나도 초대를 하고 석세스, 지역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이 세미나들만 참여하게끔 만들어줘도 무한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제가 세미나에 목숨 거세요. 세미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세미나에 참여하고 내 파트너를 소개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그런 노하우가 집약되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여기로 잡은 겁니다. 온라인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미나 초대에 모든 시스템을 집약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는 매일매일 일대일 소통을 하는 거.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유입이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제품,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계속해서 일상 나눔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규 트레이닝 시스템도 당연히 만들어서 신규 트레이닝 시스템도 활용을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1일차부터 6일차로 했던 거는 옛날 거고 지금은 좀 간소하게 동영상만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전부 다 한국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 FC 스마트 시스템에서 했던 온라인 시스템 그대로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다 영어 터키어로 바꿔서 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 뭐 사업 설명,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회장님 비전, 그 다음에 제품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유입된 파트너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스템 사업인 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내가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데이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스템에 초대하지 않으면 내가 전부 다 해야 돼요. 내가 전부 다 해야 된다. 근데 회사의 시스템대로 글로벌이든 국내든 마찬가지로 내가 회사의 시스템대로 스폰서님과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한 명의 리더 사업자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리크루팅 해서 이 사람만 제대로 복제시키면 정말 우리가 그룹을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거를 글로벌 사업에서 여러분들은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자석, 이 세미나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력을 잃어버리는 자석 같은 곳입니다. 내가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내 소비자들, 사업자들 다 이 세미나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다 보면 글로벌도 무한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결과인데요. 오늘 캡처를 했어요. 오늘 캡처를 했고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간 우리 터키 리더가 처음으로 가입한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인데 지금 8번의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의 터키 회원수는 거의 한국 회원수를 능가하는 그 6개월 만에 2,780명 정도 등록이 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 이 모든 성과가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동안 갈고 닦았던, 온라인에서 갈고 닦았던 그 모든 노하우와 스킬들이 집약돼서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이 2,700명 가지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딪혀 보는 건데. 근데 부딪혀 보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온라인을 해보길 잘했구나. 이 온라인으로 글로벌 컨택해서 이렇게 그룹을 순식간에
확장시켜낸 그룹이 애텀이 어디에도 있을까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우리밖에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느껴왔던 그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지금 글로벌에서 표출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로벌 사업을 해 나갈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국 시스템도 하나도 이해도 못하는데 오늘 제가 글로벌 뭐 겉핥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 여러분들 글로벌 하고 있는 스폰서님들 우리 팀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서 일일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는데 글로벌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글로벌 사업 바로 하지 마세요. 글로벌 사업 바로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이 가장 사업하기 쉬운 이 한국에서 내가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파트너 한 명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글로벌 간다고 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시스템을 이해하고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애터미에 대한 진심이 있는 사람이 글로벌 사업을 했을 때 그 진심이 해외까지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시스템을 이해하고 본인이 이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국내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겼을 때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글로벌 사업이 국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통역도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입니다. 비용. 글로벌 사업은 비용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여러분 글로벌 사업 하려면요. 이 온라인이 없을 때는 비행기 타고 무조건 날아가야 됐어요. 비행기 타고 무조건 날아가서 그 나라의 사람 만나고 되든 안 되든 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서 만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글로벌 사업을 못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 광고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컨택된 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야 돼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올라가겠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끝장내겠다는,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럼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여러분 파트너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의 직급에도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같이 직급을 도전하듯이 직급 도전도 해야 되고 내 파트너를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장이 빠른 거는 당연한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이.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은 눈에 보여요. 이 팀도 있고 저 팀도 있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아, 이 팀의 특징, 저 팀의 특징은 어떻고 이런 거를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도 그 팀을 운영하면서 프로모션 같이 걸어주고 다른 그룹에 비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돈 1원 한 푼 안 쓰고 나는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글로벌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을 안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용이 내가 예전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속 후원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선택은 했는데 그 사람하고의 뭔가 이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 글로벌 사업을 내려놓는다고 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두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글로벌 사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스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로든 다 뻗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몸이 두 개가 아니라서, 몸이 세 개가 아니라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제 터키를 시작으로 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유의점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의 길은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전 세계 어디든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공지입니다. 공지. 중요한 공지인데요. 좀 글자를 좀 키울게요. 저희 그 라방데이를 지금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고, 센터 메인데이를 이제 매주 화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했었는데, 이 라방데이를, 센터 메인데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또 목요일 날 라방데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메인데이 날은 오전에 들어오는 사람, 오후에 들어오는 사람, 이 뭐 흩어져가지고 줌에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하는 사람 한정되어 있는데 강의해야 되는 날짜는 많다 보니까 강의가 강의의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요일 저녁 메인데이를 없애고 이 화요일 저녁 메인데이를 목요일 라방데이로 대체해서 진행을 합니다. 센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라방을 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각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센터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규도 초대하고 초대해서 센터에서 라방데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 메인데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오후 메인데이는 이제 없습니다. 꼭 센터에 사람들을 초대하실 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초대하실 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초대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목요일 저녁 라방데이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똑같죠. 대신 센터에서 진행이 된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공지입니다. 8월 31일자로 FC 스마트 시스템 앱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이 FC 스마트 시스템 앱 대신에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통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토 리크루팅 시트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글로벌 구글 시트라는 이 앱이 정말 호환성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 FC 스마트 시스템이 리크루팅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퍼널 마케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오토 리크루팅 시트로 대체해도 얼마든지 리크루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거의 한 달에 비용이 제가 개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제가 내는 비용이 뭐 60에서 80만 원 정도 매달 매달 투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꾸역꾸역 유지를 해왔는데 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예전처럼 지금 뭐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 온라인으로의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FC 스마트 시스템이 이란 앱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리크루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 리크루팅 시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사업을 해 나가면서는 이 오토 리크루팅 시트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FC 스마트 시스템이 뻗어나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8월 31일자, 제가 7월 31일 하려고 했는데 리더님들이 한 달 기간, 준비 기간을 더 달라고 해서 8월 31일자로 FC 스마트 시스템 앱은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명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원들 백업 다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앱이 종료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한 곳에 링크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오토 리크루팅 시트로. 그 리크루팅 시트로 다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에피스마트 시스템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하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 트레이닝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신규 트레이닝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룹별로 이 맞춰서 기존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교육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게 돼야 복제가 됩니다. 획일화돼서는 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규 트레이닝 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영상들 넣어서 신규들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스스로 좀 자체적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뭐 비용 때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전 세계로 복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1시간 조금 넘게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설명해 드리고 또 공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업이요, 여러분. 제가 해외에 가서 해외를 이렇게 돌면서 요즘에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요. 진짜 빠르게 변할 겁니다. 빠르게 변할 거고, 앞으로 우리 경제 상황도 점점 더 힘들어질 요소밖에 안 남았어요. 더 좋아질 요소는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하게 다가올 거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건 아니에요. 겁주는 건 아닌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팬데믹도 진행이 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로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해서 느끼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말 훌륭한 도구, 우리 제품 하나가 제품에 발이 달려가지고 진짜 이 뭐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사람들도. 제품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한번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너무너무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 애텀이라는 도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다 해내잖아요. 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는 완벽해. 완벽한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진짜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한번 이루어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